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해온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상에 대거 유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한미동맹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한 중간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범행을 지휘한 총책으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은 주범인 이경우가 재력가 부부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재력가 부인 황 씨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대전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9살 여자 어린이가 사고 하루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양에서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전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34번째로 100호 골을 기록하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2015년 이후 8시즌 만에 세 자릿수 득점 고지에 오른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에 이어 아시아 선수로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정보 등을 담은 미국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에서 미국이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미 정부가 문건 유출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까지 매일 실시간 파악한 걸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나 중국과 중동 지역 등에 대한 미국의 기밀 등이 담겼는데 유출된 문건만 100쪽에 달합니다. 미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의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요한 동맹국에 대해서도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미국에 제공할 것인지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내용도 적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급 인사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에 항의하는 자국 관리와 시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문건 유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 문건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내부 논의를 도감청한 정황이 나타날 만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관련 유출 문건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정보 보고라고 명시한 CIA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정보 보고는 전화와 전자메시지 등에 대한 통신 감청을 뜻하는 말로 미국이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이 주미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건 유출의 향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3인조가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처음 범행을 제안한 사람이 주범 이경우였고 재력가 부부는 이 씨에게 범행 착수금 7천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납치 살인을 실행한 피의자 3인방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경찰 수사를 마치고 모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연지호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공범들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서 발을 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라. 경찰은 이경우가 단순히 청부를 받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코인 투자 실패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이경우가 재력가 부부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악연이 있던 이들 부부에게서 동의를 얻고 범행 착수금 7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고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수개월간 피해자 부부를 미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마취제와 주사기는 간호사인 이경우의 아내가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아내가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재력가 부부 중 이미 구속한 남편 유모 씨에 이어 아내 황모 씨에 대해서도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사회부 서남빛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끔찍한 범행이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느냐. 배우로 알려졌던 그 부부가 아니고 이경우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애초에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됐을 당시에는 몸통으로 이경우가 지목이 됐었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 씨의 배후에 있는 걸로 의심을 받는 재력가 부부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부의 지시로 이른바 청부살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경우가 먼저 납치 살해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 이경우가 재력가 부부하고 사이가 안 좋다가 네. 이 범죄를 모의한 관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씨는 2021년 퓨리 에버코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피코인입니다. 예. 여기에 투자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재력가 부부 역시 피코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코인의 홍보를 맡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경우는 재력가 부부를 시세 조종 세력으로 보고 피해자와 함께 재력가 부부를 호텔에 감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로부터 6개월 후 이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부부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천만 원을 빌리고 또 변호사 사무실 취업 도움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경우는 피해자와는 사이가 더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일단 원한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금전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피해자의 코인, 가상자산을 뺐는데 성공했습니까, 이들이?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 최초 보도 당시에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 원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죠. 3인방이 이 코인을 노리고 범행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을 갖고 범행한 거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코인을 뺏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3월 29일 밤 황 씨와 연 씨가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해자를 대청댐 인근으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코인을 뺏기 위해 코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예. 동시에 이들은 이 비밀번호를 이경우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코인 계좌를 확인했는데 이들이 생각한 것만큼 코인이 없는 걸 확인하고 황 씨와 연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범죄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 특히 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받을 돈이 3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착수금, 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3인방 중 한 명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범행에 3억 원 넘는 돈을 받는 걸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먼저 들어보시죠. 빚 때문에 범행한 건 맞습니까? 네.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한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박에 못 이겨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범행의 착수금인지 아니면 성공보수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바 없습니다. 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요. 3억 원을 약속받은 게 맞는지 등 이에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보강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경찰은 범행 자금으로 재력가 부부가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2021년 9월 이경우에게 착수금 2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이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300여만 원이 황대한에게 지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납치가 일어났던 그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 나왔습니까? 경찰은 3월 29일 납치 후 황 씨와 연 씨가 대청댐 인근에 도착한 시점, 이걸 그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쯤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황 씨는 피해자를 매장하고 나서 이경우와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망 시각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시점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송치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3부가 주축이 돼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는 범행 동기에 집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송치받은 3인조의 범행 과정, 또 나중에 송치될 재력가 부부의 살인교사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인방이 납치 살해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의 출처와 흐름 역시 검찰이 밝혀내야 할 주요 수사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빈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의 중간책으로 보이는 용의자 2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서 퀵서비스로 배송한 1명과 또 다른 1명은 협박 전화 과정에서 중계기를 사용해 발신지 중국을 숨긴 혐의입니다. 먼저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4명. 경찰이 이들에게 음료를 만들어 전달한 길모 씨와 학부모 협박에 가담한 김모 씨 등 중간책 2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조책으로 꼽히는 길 씨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로 보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발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은 모두 한국인으로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직 사이트에서 IP를 우회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음료를 학원가 등에 유포하도록 지시한 중간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붙잡힌 길 씨와 김 씨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금까지 검거된 관련자들은 아르바이트생 4명과 앞서 전해드린 중간책 2명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총책을 찾는 일이 남은 거죠. 경찰은 한국인 A씨로 특정했고 중국으로 출국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의 총책인 한국인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출입국 기록상 현재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약 제조 공범으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장 윗선으로 중국에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20대 남성에게 지시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서울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정황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 병이 건너온 곳과 협박 전화 발신지가 중국이고 총책과 중간 행동책, 말단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 패턴과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도주한 남성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없고 한국 법원이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기록도 없어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약이 없어 이미 중국에서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중국 등의 국제 공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인데 드러난 범죄 수법을 볼 때 서로 인적 사항을 모르는 점조직 가능성이 커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엄단 지시에 따라 내일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가 열립니다. 협의회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 고위급 12명이 참석하며 이번 마약 음료 사건 등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20여 분간 머물다 떠나는 이 대표를 이 전 대표가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은 지난해 대선 이후 약 1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어디까지나 조문을 위한 만남이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 와주셔서 고맙다는. 남북 관계에 관한 이 전 대표의 미국 강연에 대해 이 대표가 참 좋았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당을 잘 이끌어달라며 덕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앞서 통합을 강조한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며 현 정치 현실과 여야를 모두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서 그때 어려웠던 일을 너무 많이 해결했잖아요. 적어도 정치하려면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여야 다 필요하지 않느냐.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국내에 더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말 미국 생활을 마무리 짓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총선이 이제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여당의 영남 물갈이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나 부산,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예. 뚜렷한 실체는 없지만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영남 현역 의원 45명 중 24명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높은 서울 강남권도 매번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공천이 곧 당선인 만큼 경쟁도 치열한 거죠. 예, 신임 원내대표의 윤재욱 의원이 뽑혔는데 이것도 물갈이론하고 영향이 있어요? 네, 윤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때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드리고 단 한 분도 공천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3선을 했는데 영남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TK 한 의원은 MBN 통화에서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꼼꼼한 성격이 통한 것이라면서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영남권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TK 의원도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었지만 공천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선 때 검찰 출신들이 대거 공천될 거란 풍문도 의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의원은 명단을 가져와 보라며 괴담순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다만 일부 출마가 거론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통령실 등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주말 동안에 논란이 된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 이름이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6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광역단체장, 여당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죠. 당시 식당 사진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일광이라는 상호가 우길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예,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국민의힘에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예. 지역구에 해당 음식점이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일광이란 지명은 일광산이라는 이름에서 왔는데 조선시대 지명이라면서 한 향토사학자의 실증 자료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친일이면 일광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김웅 의원은 역으로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이 세기와 더불어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활용한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인데 저 당시 만찬 때 도열한 장면이 왜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네, 민주당은 지난 6일 저녁 자리를 두고서 권력 실세들이 도열해서 배웅하는 모습이 볼썽사나웠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놀이에 취해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대통령의 술자리 사진을 웃어넘길 만큼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현실이 한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질을 외면하고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며 엑스포 유치에 반대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종교 신자는 아니지만 어려서 목사가 꿈이었다고 했었죠. 윤 대통령은 교회와 함께 약자를 보듬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강조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냈는데요.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의 참뜻을 돌이켜본다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끝끝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길, 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달 강원도 산불 당시에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밝히고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산불이 난 건 저녁이고 골프를 친 시점은 아침이었다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산불이 난 날 골프를 쳤다는 기사는 잘못됐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KBS의 첫 번째 그 기사의 제목이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산불 때 골프.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월 18일 저녁에 강원도 평창군 진무면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날 골프 연습을 한 건 오전이었다는 겁니다. 산불은 저녁에 났고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는데 산불 나던 날 골프 하면은 이게 뒤섞여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가게끔. 김 지사는 최초 보도 이후 7번 기사를 수정했다며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수정됐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산불이 난 상황인데 당일 오후 5시 30분쯤 골프 연습장에 들러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KBS는 김 지사가 이에 앞서 3월 18일 평창군 산불 때도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진태 지사가 검사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며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어제 길 가던 어린이 4명을 한꺼번에 덮친 대전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9살 어린이 1명이 오늘 새벽에 끝내 숨졌습니다. 오후 2시에 벌어진 대낮 만취 운전으로 무고한 아이를 우리는 또 잃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좌회전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습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덮칩니다. 사고를 목격한 놀란 시민들이 달려갑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끼익 소리가 나서 퍽 소리가 나면서 차가
자초로 확 튀었어요. 애들이 4명 걸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돌진을 하더라고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9살 여자 어린이 한 명은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엔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고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5층 중에 14층에서 불이 났고요.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이때 옥상 문을 연 주민의 기지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아파트 창문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집안은 새까맣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피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두들기면서 소방대원이 좀 빨리 대피하시라고 그래서 더 빨리 이제 애를 막 깨우고 막. 아파트 한 거실쯤에서 불이 시작돼 급속도로 번진 건데 대피하던 주민 18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기가 차오르면서 불이 난 층과 위층 주민들은 이곳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14층에서 연기가 자욱해 오니까는 불이 났다는 걸 직감하고 옥상문을 열어야겠다 해가지고 옥상문을 열고 가족들을 대피시켰죠. 경찰은 냉장고 콘센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강원 평창군 밑한면 창리에선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4대를 동원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곳의 습도는 14%로 매우 건조했지만 바람이 약하게 불어 1시간 반 만에 큰 불은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옥상 문을 열어서 화재 대피로를 만든 주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굴착기로 2차 사고를 막은 시민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전복된 분유 트럭 앞에 구조대보다 먼저 나타난 굴착기 영웅 소식을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4차선인 경남 창원의 한 국도.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거름을 실은 1톤 트럭이 전복됐는데 도로는 곧장 엉망으로 변하면서 위험에 내몰렸습니다. 사고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곡각지인데다가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크레인을 수배하면은 비용이 한 30만 원 좀 넘게 들고 시간도 한 1시간 말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오는데 그때 어디선가 굴착기가 나타났습니다. 인근에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던 안홍기 씨가 공사장에 있던 굴착기를 동원한 겁니다. 쾅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래서 이걸 빨리 치우지 않으면 2차 사고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바퀴 빠진 트럭을 바로 세워 갓길로 옮기고 길가에 한가득인 거름도 긁어 모았습니다. 선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도 다 한다 보고 저도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안씨 등 주민들에게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제 치러진 공무원 구급 공채 한국사 문제에서 오타가 발견됐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집권 시작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수 정답을 인정해달라는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한국사 8번 문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요구하는 정답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원나라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했다는 보기 2번입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의 석탑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기 1번,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양식 건물은 응진전인데 보기엔 웅진전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탈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 만큼 더 확실한 정답 한 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시점 때문에 논란이 있는 문항도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추진된 사실을 묻는 문제. 집권 시점을 대통령으로 당선된 1963년으로 보느냐, 5.16이 발생한 1961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그 용어 하나하나를 출제 과정에서 보통 출제하시는 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거 하나를 되짚어보고 또 유사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살펴야 되고 이게 이제 출제자의 업무죠. 그런 점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아 오는 17일 확정 정답을 공개한다는 계획인데 출제 논란으로 인해 생긴 혼란은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몫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중국이 이틀째 대만을 포위한 채 고강도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까지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과잉 대응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만 코앞까지 나타난 중국 군함에 대만 해안경비정이 경고 방송을 합니다. 항공기 70여 대와 군함 9척이 동원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오늘도 고강도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작년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 때는 대만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훈련은 교전 능력을 점검하는 실전 리허설이라는 평가입니다. 这次打击演练，我们完全依照实案组织，着眼提高火力快反和精准毁伤，全面检验武器装备实战运用中的新打法、新战法。 중국군은 내일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핑탄섬 앞바다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군의 훈련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전투기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군사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미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췄다며 중국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해상 초계기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투입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며칠 전 비가 오고 난 뒤로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은 엔딩이었지만 가로수가 점점 푸릇해지고 또 철쭉도 수줍게 피어나고 있죠. 봄의 한가운데 들어선 주말 시민들의 모습을 장가희 기자가 담았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등산객들이 산 곳곳에 핀 진달래를 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오릅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길을 기대했지만 예년보다 일찍 지는 바람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진달래 보러 왔는데 꽃이 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허전하고요. 출중이 아마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봄비와 함께 벚꽃이 떨어진 서울 여의도 윤중로. 꽃이 진 자리엔 이미 초록색 이파리들이 수줍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꽃잎이 떨어진 길을 걸으며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꽃이 뭐 졌지만 그래도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꽃이 져서 조금은 속상하긴 한데 다른 예쁜 꽃들도 많아가지고. 부활절을 맞아 광화문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서는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통행이 단계적으로 통제됐습니다. 막바지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주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미국이 오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이어서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환경보호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용차 등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은 2027년부터 5년간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 전체 차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강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2030년까지 생산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플레 감축법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문제는 주요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생산 설비에 투자했지만 이 같은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부품 확보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축소로 미시간과 오하이오주 등에서 정치적인 영향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해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는 인플레 감축법 영향이 더욱 커져 우리 업계의 세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날도 포근해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강릉은 무려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8도가량이나 높을 텐데요. 단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는 추세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에 초속 25m 이상의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고요. 경기 북부에는 약간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전 5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따뜻하겠지만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